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부지방의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특별 재난 지역을 신속하게 선포하고 사망 지원금과 침수 지원금을 2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54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가 14,714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이 35명, 해외 유입이 19명입니다. 사망자는 추가되지 않아서 305명을 유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이 계속되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8만 명 가까이 줄어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실업자 수는 4만 1,000명 늘어난 113만 8천 명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9년 7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러시아가 임상시험 3상을 거치지 않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미국과 서방의 보건당국이 일제히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을 학기 개학 주장을 굽히지 않은 가운데 미국에서 최근 한 달간 코로나19에 걸린 어린이가 9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 학기에도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는 등 초중고교가 더 늘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만 벌써 1,000건이 넘었고 16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사방댐이 있는 지역에선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사방댐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성시 한 계곡에 흙과 나무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빗물이 휩쓸려 내려오던 토사가 사방댐에 그대로 걸려있는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바로 사방댐입니다. 장맛비에 떠밀려 내려온 흙과 나무가 제 키높이보다 더 높은 댐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폭우가 강타했지만 계곡 하류 마을에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터졌을 때 저게. 근데 올해는 그래도 아직 괜찮은데 집 파묻힌 건 없나 봐요. 사방댐이 계곡을 따라 내려온 토사를 막아주고 유속을 늦춰 산사태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사방댐의 필요성이 떠오른 건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던 지난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이후입니다. 나무 심기를 위주로 하던 산사태 대비책이 이 사고를 계기로 마을 주변 계곡에 사방댐을 짓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2만여 곳 가운데 현재 12,000여 곳에 설치된 상태입니다. 최근 폭우에 토사가 유출된 사례는 1,100여 건에 이르는데 사방댐이 있는 곳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더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물이 땅속에서 고이지 않도록 물길을 계곡에다 만들어주고 또 그래도 토사가 내려올 경우를 대비해서 사방댐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사방댐 설치뿐 아니라 관리도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댐에 쌓이는 토사를 제때 걷어내는 준설 작업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산림 개발에 앞서 자연 그대로의 물길을 고려한 배수로 설치와 탄탄한 기초공사가 밑바탕이 되어야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YTN 박견입니다. 지난 1일부터 경기 남부 지역에 쏟아진 비로 비닐하우스와 농경지가 큰 피해를 봤습니다. 계속되는 폭우로 복구 작업도 쉽지 않은데요. 산사태 위험까지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재민도 많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일중면, 비닐하우스 수십 동과 논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하얗게 썩어 있는 콩과 열무가 빽빽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면서 1년 농사를 망친 겁니다. 물이 여기까지 찼었어요. 이파리만 여기 조금 남은 거야. 아휴, 여름 내 해서 풀 매서 갖고 왔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시머리 하나도 없어. 일중면의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피해만 53만 5천 제곱미터, 축구장 70여 개 면적에 달합니다.
일부 농민들은 물에 잠겨 못 쓰게 된 밭을 갈아엎었지만 희망의 빛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된 비로 땅이 마르지 않아 작물을 새로 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중면에 있는 한 파밭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이 밭이 모두 물에 잠겼었는데요. 여전히 밭 고랑 사이에는 물이 잠겨 있고 남아있는 파들은 모두 누렇게 변해 있는 상황입니다. 안성 일대는 산사태 위기경보 가운데 가장 높은 심각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지난 2일 옆마을인 죽산면에서 산사태로 양계장이 붕괴하면서 50대 주인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상황. 지금까지 안성 지역 93곳 64헥타르에서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경기도에서 가장 큰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다 잠기고 산사태 나고 대피는 이제 저희 대피 시설에 이제 다 나눠서 거의 한 160여 분 정도? 역대 가장 긴 장마가 오는 일요일까지 예보돼 있어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번 폭우로 주택이 침수돼 임시 생활시설에 있는 이재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침구류와 옷가지 등을 세탁해주는 등 봉사활동에 나선 곳이 있습니다. 김동우 기자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30여 가구가 파손되거나 토사가 집안으로 밀려와 온갖 살림살이를 망쳐놓았습니다.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주민들은 며칠째 학교 강당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임시시설에서 한두 가지 불편한 것이 아니지만 빨래가 큰 걱정입니다. 낮에는 복구 작업으로 옷이 땀으로 범벅이 된 데다 시도 때도 없이 비가 내려 세탁을 해도 건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침 농협 이동식 세탁 차량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세탁기 2대와 건조기 2대를 탑재한 2.5톤 세탁 차량이 쉴 새 없이 피해 주민들의 침구류와 옷가지를 세탁합니다. 건조까지 저희가 진행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당일날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탁물 대부분이 토사가 많이 묻어 초벌 빨래를 한 뒤 세탁기에서 세탁을 합니다. 40분이면 탈수가 가능하고 2시간이면 완전 건조가 끝나 곧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빨래도 못해 있고 그냥 날도 이러니까 널지도 못하고 그래 여기서 또 이렇게 오셔서 해주니까 고맙죠. 휴대폰 충전기를 챙기지 못한 데다 습기가 차 휴대폰 통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신회사에서도 임시 숙소에 나와 휴대폰 배터리 충전에서부터 수리, 건조까지 봉사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이곳저곳에서 여러 방법으로 응급 복구와 피해 주민들을 돕고 있지만 워낙 피해가 커 폭우로 인한 상처가 아물기까지에는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동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침수지원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됩니다. 다만 민주당이 필요성을 언급했던 4차 추경안 편성은 현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며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또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특별 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특별 재난지역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기록적인 홍수의 폭염, 가뭄 같은 기후재앙으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폭염과 가뭄으로 곳곳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아시아 지역은 유례없는 홍수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유럽은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스페인 북부 지역은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인 4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영국 런던도 38도를 찍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Un peu difficile, on voit qu'il y a personne dehors, mais bon, on s'y fait dans la voiture avec la clim. Même avec la clim, il continue à faire chaud. 폭염에 몇 달째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농작물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 농작물 수확량이 평소의 절반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ffectivement, le mois de juillet, c'est le mois de juillet le plus sec depuis au moins 1959.
Donc, en fait, 반면 아시아 지역은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은 2달째 이어진 홍수로 5천만 명이 넘는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인도와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역시 폭우로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সারা দেশে এখন বন্যায় প্লাবিত আমার এই ইসলামপুর গ্রামটিও প্লাবিত হয়েছে এখানে বিশেষ করে 기상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상 이변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온난화가 가속화하면서 더 자주 그리고 더 끔찍한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수도권 교회 관련 감염이 계속 확산하면서 어제 하루 코로나19 환자가 54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4,714명, 사망자는 30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만 35명으로 수도권 교회 N차 감염 여파에 서울 13명, 경기에서 19명이 확진됐고 이외 부산에서도 3명이 남았습니다. 해외 유입은 19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완치 환자는 57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13,786명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치료 방역 인력 10명 중 7명꼴로 업무와 관련해 울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무 투입 기간은 평균 5개월이었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은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코로나19 치료 방역 인력 1,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면 응답자의 69.7%가 업무와 관련해 울분을 경험했습니다. 역학조사관 등 현장 대응직의 울분 경험 비율이 89.5%로 보건소 공무원, 의사, 간호사보다 더 많이 울분을 느꼈습니다. 부당한 업무 배정, 욕설, 감정적 억지 민원, 고용 상태에 따른 차별 등이 이유로 꼽혔습니다. 코로나19 업무 투입 기간은 평균 147일, 4.9개월로 조사됐는데 연령대는 40, 50대가 직종별로는 보건소 공무원의 절반 가까이가 153일에서 180일 근무를 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와 증상이 비슷한 독감이 유행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전국 초중고생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교육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멘토 사업을 신설해 취약계층 학생 4만여 명을 돕도록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현재 무료 독감 예방접종 대상은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생까지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를 초중고생 534만 명으로 확대해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독감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방역물품 283억 원어치를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에는 감염병 전문가를 배치합니다.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공교육에선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해 인공지능이 초등학생의 수학 실력을 진단한 뒤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합니다. 공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생의 성장 단계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초등 영어와 국어에서도 올해 9월부터 시범 도입하고 멘토 2천여 명이 취약계층 학생 4만여 명을 지도하는 멘토 사업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신설합니다. 윤해 부총리는 또 2학기 수업과 관련해 일부는 전원 등교가 가능하겠지만 수도권이나 과대학교,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밀집도가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의 충격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8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의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10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5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어지던 지난 2009년 1월에서 8월까지 8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11년 만에 가장 오래 감소했습니다.
다만 감소폭은 3개월째 줄어들었습니다. 실업자 수는 4만 1,000명 늘어난 113만 8천 명으로 지난 1999년 7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37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만 상향 조정했습니다. 방역 조치가 효과적이었고 재정 지출을 늘린 경제 정책도 적절했다면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거라고 봤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OECD는 지난 6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역성장이 불가피하다며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마이너스 1.2%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2달 뒤인 이번 달에 전망을 수정하며 역성장 폭을 0.4%포인트 줄여 마이너스 0.8%로 발표했습니다. OECD가 37개 회원국 가운데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두 번째로 전망치가 높은 터키와 비교해도 4%포인트나 격차가 나고 다른 주요국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OECD는 한국이 봉쇄 조치 없이 방역에 성공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고 재정과 통화 정책도 완화적으로 유지해 효과를 봤다고 성장률 전망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만 흘러가는 등 금융 관련 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직접 일자리 위주의 정책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재교육과 직업훈련 등으로 정책을 전환해 전반적인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지출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라고 권해 보편적 증세를 검토하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성장 동력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5세대 이동통신이나 인공지능 같은 디지털 부문에 투자를 늘리라고도 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다른 나라보다 작은 대신 위기 이후 반등 폭도 작을 것으로 예상돼 내년 성장률은 3.1%로 OECD 회원국 중 34위로 제시됐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미국과 영국, 중국 등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공식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통상 진행하는 세 번째 임상시험을 건너뛴 채 승인된 것이어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원격 내각회의에서 1957년 소련이 미국 등 서방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것과 비슷한 장면 연출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당시 소련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발사 성공을 발표했고 이번에는 위성 이름을 딴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5 개발 성공을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속적인 면역력을 형성하는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승인했다고 선언하면서 본인의 딸이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해 접종을 받았고 현재 건강하다고 밝혔습니다. Достаточно эффективно формирует иммунитет устойчивый и, повторяю, прошла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проверки. 러시아는 국부 펀드의 지원을 받아 보건부와 국방부의 산하 두 단체를 통해서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해왔고 임상시험 중 가장 중요한 단계인 3상을 마치기 전 등록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여 개국에서 15개분이 넘는 백신 공급 요청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이달 말쯤부터는 의료진부터 접종을 시작한 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tarting from October, it will be used for mass vaccination in Russia, again on a voluntarily basis. 세계보건기구는 백신에 대한 사전 자격심사 절차를 마련했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Pre-qualification of any vaccine includes the rigorous review and assessment of all required safety and efficacy data. 미국과 독일 등 서방국가 보건당국 관계자들은 러시아 백신의 품질과 효능, 안전성에 대해서 1, 2차 임상조차 알려진 자료가 거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러시아 등과 백신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에 있어 중요한 것은 최초가 아니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프란시스 콜린스 미 국립보건원 원장은
코로나19 백신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승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콜린스 원장은 CNN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 대선일 전에 준비가 덜 된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하라고 미 식품의약국에 압력을 넣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콜린스 원장은 조급하게 승인될 경우 자신이나 파우치 소장 등이 틀림없이 그 백신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낼 것이라며 백신은 과학을 제외한 그 어떤 것에도 기반을 두고 승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한 달 새 코로나19에 걸린 어린이가 90%나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초중고 학교가 온라인 원격 수업이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어린이 감염자는 38만여 명, 미국 소아과 학회와 어린이 병원 연합회는 최근 4주 동안 약 18만 명이 발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무려 47%, 이전 환자 수만큼이 최근 한 달 새 나온 셈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재개를 위해 가을 학기에 학교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은 감염돼도 별로 아프지 않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They don't get very sick. They don't catch it easily. They don't get very sick. And according to the people that I've spoken to, they don't transport it or transfer it to other people, or certainly not very easily. 일선 학교에서는 절반 이상이 온라인 원격 수업을 채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 관련 조사업체인 버비오가 3만 5천 개 교육구 가운데 1,200곳을 조사한 결과 52%가 전면 원격 수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면 수업을 받는 학생은 25%,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학생은 19%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대학들도 가을 학기 개학을 두고 고민이 많습니다. And we're asking that of our students that they've got to be concerned about the welfare of the community and spreading this disease. And that means not only what they do on campus, but what they do off campus. 조사업체는 특히 어린이 환자가 급증하면서 원격 수업을 선택하는 추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스페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매일 5천 명 가까이 나오면서 2차 확산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AFP 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스페인에서는 최근 7일간 코로나19 감염자가 하루 평균 4,923명이 발생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하루 평균 확진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재확산 추세가 뚜렷해지자 많은 나라가 스페인 여행 자제를 권고하거나 스페인에서 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통제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지 보건 전문가는 스페인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사태가 더 나빠질지 좋아질지 기로에 놓여 있다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감염 확산을 막을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는 뉴질랜드에서 102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현지 시간 11일 오클랜드에서 코로나19 지역 감염자 4명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감염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 당국은 이에 따라 최소 사흘간 오클랜드를 봉쇄하고 다른 일부 지역에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의무화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지난 5월 1일 이래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당국은 지난 6월 8일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코로나19 환자가 회복하자 코로나 청정국을 선포했습니다. 네, 이제 점점 장마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며칠째 이어지던 장맛비가 잠시 그쳤는데요. 하지만 오후 늦게부터는 소나기 예보가 있으니까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